반갑습니다. 저는 인베디드 6개월 차입니다. 정말로 6개월 됐습니다. 인베디드 한지 5월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인베디드 하시 막 10년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인베디드 한지 5월 그때가 중순 정도 했으니까 지금이면 딱 6개월이죠. 6개월 차입니다. 근데 6개월 차가 뭐 어떻게 인베디드 그런 모임 가서 발표를 하냐 주변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인베디드 발표하러 온 건 아니고 우분투의 개발 환경과 백폭화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켈포 운영자이신 진호님이 저희 우분투 모임에 와서 또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품앗이 차원에서 어떻게 또 저도 거절해요. 발표해 주십시오 부모님. 저도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혹시 극동 아파트인가요? 네. 오늘 나오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실제로 직원이 영양제를 사주는데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다 맞히시는 분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방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때 이렇게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지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가방에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좀 앞으로 가는데요. 우선 우분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안 사용하는 분들, 그냥 아예 우분투는 안 써봤다. 네, 또 있으십니까? 네, 두 분, 또. 네, 오늘 앞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니까. 앞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분투 개발하는가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발표 순서는 지금 현재 우분투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분투에서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다음에 우분투 백폭화는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 활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름을 우분투 한국 사용자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졌었는데 요즘 커뮤니티가 되더라고요. 커뮤니티 말도 예쁘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리더들끼리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저희 정식 이름을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라고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작년 봄에요. 저희는 도메인을 우분투 -KR 월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도메인은 우분투 글로벌 커뮤니티가 준 겁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국 글로벌 우분투 캐노니컬사에서 저 도메인을 딱 따졌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그럼 일본은 뭘까요? 네, 우분투 -JP 월즈가 일본 우분투 커뮤니티 주소고요. 뭐 대만은 TW겠죠. 그런 식입니다. 프랑스는 FR이고 이런 식으로 다들 그 도메인 지역 도메인들을 영국 글로벌 커뮤니티가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역팀입니다. 지역팀인데 지역팀 주소는 좀 약간 긴데 런치패드라는 곳에 있습니다. 런치패드가 어떤 곳인지는 지나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럼을 갖고 있는데 포럼 주소는 우분투 월케어인데 사실 이 주소나 이 주소나 똑같은 게 뜨고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좀 꾸며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도메인 치면 그냥 이 주소랑 똑같은 포럼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 포럼명은 광고 포함 17,000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법들을 많이 제공했는데도 아직도 그 광고를 위한 법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7,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포럼에 글도 쓰고 많이. 제가 그리고 환경 위키를 가지고 있는데 위키 내용이 이렇게 처음 오셔서 별 내용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색이 누르면은 오분투 사용에 관련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그럼 참고하셔서 이렇게 오분투 사용에 도움되시면 되고요. 특히 뭐 서버 관련돼서는 서버 운영 이런 거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예전과 달리 메일링 리스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을 때 메일링 리스트를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일링 리스트가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자리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또 포럼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글을 썼어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메일링 리스트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기로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 그 시행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메일링 리스트는. 그래서 오픈소스 지정에서 뭘 결정하고 그럴 때 메일링 리스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가 스마트폰 시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교류들이 이루어지는데 메일링 리스트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저도 중요한 결정은 포럼에도 공지하고 메일링 리스트에도 공지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IRC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IRC 하고 계신 분 KLP 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IRC요. 다 안 하세요? 나 한다. 없어요? 오늘 유형공동 안 오셨나요? 오셨다고 그러는데. 가셨어요? 아, 그분도 IRC 하고 그런다는데. IRC가 인텔 릴레이 채트라 가지고, 오픈투에서 지금 프리모드라는 그 서버, IRC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영하는 프리모드를 대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버를. 근데, IRC.프리모드.com 접속해도 되지만, 우분투컴으로 해서 우분투 코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상주하는 사람이 한 2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분투 코방에 가셔도 우분투 관련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팀이 런치패드에 있습니다. 우분투 시벤코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뭐냐면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팀이라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분투 팀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런치패드에 주소가 있고, 포럼이 있고, 위키가 있고, 메일이 있고, IRC 채널이 있으면 인증해주겠대요. 그래서 만든 거죠. IRC 채널도 따로 또 만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IRC의 글로벌 우분투 커뮤니티 그 리더들 모이는 곳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참석자가 그 구성원이 15명이면 그걸 승인해주면 거기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그 미뤄지다가 2009년 2월 달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승인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이걸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주는 게 있어요. CD를 보내주더라고요. CD, 우분투 CD. 지금은 우분투 CD 개인에게는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신청해도 CD 보내줬잖아요. 거기다 받으셨죠? 개인 신청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개인에게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분투 CD를. 근데 저희 팀에게, 로코 팀에게는 CD를 항상 새로 출시하면은 한국어편으로 해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모임할 때 나눠도 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에서 개발 환경 구축하는 거. 우분투에서 개발 환경 어떻게 구축해요? 다들 이렇게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딱 이거 나옵니다. 이 명령어 하나면 개발 환경 구축이 끝입니다. 다들 아시는가 봐. 다들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SNTR이라는 패키지를 깔으면 개발 환경이 그냥 구축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더 필요한 개발 환경이 있겠죠. 여러 가지들. 근데 기본적으로 본래 SNTR의 이 패키지는 메타 패키지라고 했고, 메타 패키지라는 건 다른 패키지들을 막 이렇게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개발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막 추가적으로 설치 중이라 저 패키지 자체는 굉장히 작고 지금 의존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설치해 줍니다. 뭐 G볼뿐이나 GM C볼뿐 이런 것들을 막 설치해 주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는 컴퓨터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리눅스를 해온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리눅스를 서버로 써온 거예요. 서버 구축하는 일들 하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다가 2007년도 초에 어떤 생각을 이거 덱탑으로 써야겠다 이제는. 그 전에도 덱탑으로 많이 깔아봤죠. 뭐 미지 리눅스 그 전에 이제 이만영님이 만든 뭐죠? 알짜. 예. 그다음 미지 리눅스, 뭐 와우 리눅스. 뭐 이런 것도 계속 깔아보고 해서 깔았다가 지웠습니다, 저도. 아, 덱탑으로 정말 못 쓰겠다. 근데 2007년도에 덱탑으로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제일 먼저 간 건 페도라입니다. 왜 페도라를 깔아보면 RPM이 능했으니까요. RPM이 그 능한 건 아니고 그래도 편하니까. 레드 계열 센토베이스나 이런 걸 서버로 다뤘으니까 맨 처음에 페도라를 썼습니다. 페도라를 딱 설치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IRC 있잖아요. IRC에 가서 막 질문을 했죠. 궁금한 것들을. 리눅스를 덱탑으로 깔고니까 할 수 있는 게 IRC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IRC 접속해서 막 질문했는데 그 방이 우분투라고 했어요. 우분투 방에서 페도라 깔고 들어가서 막 질문하니까 쫓아내더라고요. 네. 그게 제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쫓아내는 거. IRC도 쫓아내는 걸 밴당했다면서 밴. 쫓겨나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우분투 깔아볼까? 그래서 우분투 깔아서 가서 살살 읽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우분투를 미리 써봤던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거의 이제 우리 우분투가 처음 나온 2004년 10월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우분투를 설치한 건 2007년이니까 그때까지 좀 이렇게 해왔던 친구들을 새로 이렇게 알고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개발하려고 구축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전공자가 아니고 저도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들을 리눅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더 리눅스는 더 전문가십니다.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사용자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리눅스를 사용하는 개념. 근데 아무튼 우분투가 편한 게 있는 겁니다. 메타 패키지로. 물론 페도라도 개발 패키지 깔고 쫙 깔리잖아요. 라이브러리나 뭐나.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많이 깔리더라고요. 페도라는. 여기서 딱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딱 설치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할 때 또 설치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무튼 우분투에서 개발하는 게 어떻게 구축하냐. 블루 SSR 저 패키지만 설치하면은 관련된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설치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중요한 게 에디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디터. 뭐 다들 여러분 VI 하나면 되죠? 너무 필요 없죠? 네? 요즘은 뭐 이클립스 좀 쓰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 도스에서 카피콘으로 이렇게 대충 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카피콘. 우리 나이 드신 분 옛날에 컴퓨터 하신 분들은 카피콘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 파일 만들고 뭐 치던 그런 거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에디터가 VI 말고 VI나 이막스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우분투에 있는 기본적인 에디터들 조금 먼저 설명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우분투는 G 에디터가 깔립니다. 그걸로 작은 에디터. 근데 저 에디터가 네 번째 항목은 다릅니다. 여러분 MS에서 많이 쓰는 게 그 울트라 에디터인가요? 울트라 에디터? 울트라 에디터만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능대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문법 하이라이트도 지원하고 다양한 언어색도 지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MS에서 나오는 문자 코드가 뭐죠? CP945, EUCK라는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불러볼 수 있습니다. 우분투는 뭐죠? 너무 잘 맞지. 저분은 상품 안 드려. 지원이고 빼고. 네.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언어 코드도 지원하고요. FTP나 SSH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그 파일들을 편집할 수 있는 게 우선만 노렸어요. 왜냐면 저는 서버를 다룰 때 콘솔에서 접속 들어간 다음에 VI 열어서 이렇게 편집했는데 우분투 덱탑을 쓰면서 서버 관리하니까 서버를 그냥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내 하드디스크처럼 쓸 수 있다는 게 2007년도에 제가 우분투 덱탑을 쓰면서 느낀 첫 번째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드디스크처럼 똑같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연결이는 프로그램 같은 걸로 FTP나 SSH 연결하면은 그 탐색기 같은 게 우분투 노틸러스라고 하는데 노틸러스 상에서 그냥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구나. 보통 그전까지는 MS에서 제가 서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텔넷을 한 번 갖고 SSH인데 SSH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프로그램들 써보다가 결국 정착한 게 저도 그거죠. 뭐죠? 제일 많이 쓰는 거 MS에서 SSH 하려고요. 까먹어갖고 그렇군요. 서버 하시는 분 없으셔서 그렇구나. 그죠? 서버 하는 분. 네? 푸티 맞아요. 한글 푸티를 해갖고 이렇게 접속해갖고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우선은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었던 게 대충 우리가 서버가 하는 게 설정 파일 바꾸고 그 다음에 HTML 파일 바꾸고 내용 바꾸고 이런 거를 그냥 우분투 데이터에서 그냥 접속해서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이 무지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 에디터가 좀 부족한 점, 여러 파일 편집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 파일을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고 근데 지금 관리나 이게 프로젝트적 관리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능을 프로젝트적 별로도 관리할 수 있고 컴파일이나 빌드도 그 자리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요. 제가 찾기 시간을 저희가 위해서 키보드 잘 안 보여요. 어두워서. 이 진리한 프로그램인데요. 얘는 이 밑에 이렇게 컴파일러, 메시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소개해드리냐면요. 이거 제가 번역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네. 디버거도 설정 가능한가요? 그런 것까지는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도 이거 좀 쓰면서 느끼는 거 좋은 거는 뭐더라? 플러그인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얘도 아마 이클립스 같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에디터를 그렇게까지 안 씁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써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G에디터 대회라는 것도 저도 그냥 썼었거든요. 그때 서버 관리하면서. 근데 태그 불러오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HTML 치기가 싫어서 HTML 그 코드 치기 싫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G에디터 그 기능이 없어요. 이렇게 코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싹 만들어줘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썼었습니다. 좀 우분투 데이터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G에디터보다 진이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거죠. 나는 VR면 돼. 그때 옆에서 한마디 하죠. 난 이막 쓰면 돼. 그래서 싸우죠 또. 이막사 좋다, VR가 좋다. 진리한 에디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VPC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QT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바하게 그리고 QT열, KD 쪽인데 HTML 태그라는 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우분투 데이터를 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버 작업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도 깔아서 좀 써봤는데 조금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우분투에서 좀 느립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토론도 해봤지만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옛날에 서버에 작업하면 전부 다 LS 작업한 CP94 파일들이잖아요. 그걸 못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단점 때문에 VPC라는 또 에디터도 있는데 별로 안 썼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에디터 그러면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한 3개 정도 G에디터, G니, VPC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KD에서도 괜찮은 에디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KD 기업을 안 써가지고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확장, 통합 개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합 개발한 경우. 저도 옛날에 프로그램 할 때 시크릿 프로그램이나 뭐 비주얼 베이직 이런 거 좀 깔아놓고 잠깐 공부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게 우분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GTK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일은 크게 없었지만, 뭐 테스트해보고 아니면 좀 UI를 바꿔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우분투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해보면서 몇 가지 경험들을 해봤는데, 안 좋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글로브는 이 내용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GTK나 또 모노 데블롭 이쪽은 괜찮은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용자 모임이 매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모임. 그쪽이 이쪽을 아주 심도 있게 같이 많이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얼마 전까지 저희랑 저희 우분투랑 모임 날짜가 같았어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데 첫 번째 주 토요일로 날짜를 11월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하고 중복되지 않는데 GTK나 이쪽으로 배우시기 위해서는 그 모임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언제 모인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놈 ORKR이 자체로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모노데블롭이나 QTL, K데블롭. 저는 요즘 K데블롭을 좀 깔고 뭘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MS형 프로그램을 리눅스로 바꾸는 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QT라고 생각을 하고 QT 프로그램에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와 저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엑스파일을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암에서 좀 작업을 하거든요. 암 쪽으로 바꾸려니까 QT 컴파일 이런 것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 배워가거든요. 초보입니다. 초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만드는 분들 이클립스 많이 쓰시죠? 이런 개발 환경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MS에서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운을 받거나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다운받고 인스톨하고 넥스트 누르고 뭐 이런 작업들이 거쳐져야 되지만 우분투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설치하죠? APT게이트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센터나 아니면 시니티컬리자에서 그냥 클릭으로만 어디 가서 다운받고 오르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빨리. 그게 우분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파치 서버 어떻게 설치해요? 여러 가지 있죠, 방법이요. 근데 터미널에서 APT게, 인스텔. 저 같은 경우에 뭘 설치하냐면, PHP MyOdb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요즘성 때문에 아파치 서버, PHP, 그 다음에 MySQL 다 설치되어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설치되고 기본 설정 따위로 잡아주고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개발자 부분에서 뺀 게 딴 데 가서 발표할 때는 여기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좀 다뤄드리는 게 뭐냐면 SVM이나 Git이나 이런 거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요즘 대세가 웹에다가 웹 Git 이용해도 되고 많이 있지만 저도 이제 이걸 작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트랙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연습하거나 구축하는 게 우분투 서버에서 굉장히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그냥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문서들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늘 전에 이제 개발 환경 쪽에서 이게 더 있는데 그 부분 빼놨는데 그런 것들 구축이 우분투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그냥 Git 이용하는 거야 아니면 소스포지 이용하는 거야. 그러셔도 되죠.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서버를 하나 둬가지고 거기서 개발 환경을 운영해야겠다. 소스트리를 운영하고 그러겠다. 그러면 그런 거 설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분투가. 레드도 좋지만요. 레드에서 이렇게 기본값을 이렇게 딱 해놓고도 약간 좀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서버 트래픽을 보는 MRTG 같은 프로그램은 레드 게임은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약간 손봐야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분투를 제가 우분투를 서버로 쓴 게 8.04, 그러니까 17.10부터 이제 서버로서 가치를 계속 테스트하다가
MLTG를 딱 설치했는데 그냥 설치하자마자 MLTG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편리하게 많이 배려를 했구나. 근데 그거는 우분투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한 걸까요? 어디서 해는 걸까요? 우분투가 아니고. 미치는 상품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우분투가 이렇게 설정값이 편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우분투가 아니에요. 뭐죠? 뭘까요? 데비안입니다. 데비안. 우분투는 데비안 패키지 다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데비안의 사용자 배려가 굉장히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데비안 그냥 잘 몰랐거든요. 근데 데비안이 그런 어떤 사용자 배려,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 때 있어서 사용자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정값이나 이런 거 기본값들을 잘 설정하고 그냥 설치하면 바로 쓸 수 있게 그런 모토로다 패키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분투는 데비안의 패키지를 가져다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비안의 편리성이 우분투에 그대로 있는 거죠. 우분투 쪽에 와서 서버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는 오늘 대본 이런 것도 구경시켜 드리고 싶지만 이 발표 노트북이 아톰 되게 느린 거라서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 중에 뭐 하나 구경해볼까 어떤가? 다 설치해놨습니다. 이제 보시고 싶은 거 직접 설치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 안주타를 설치한 거 같고 뭐죠? 이렇게 인스텔 안주타 터미널에서 구매로 시네틱 가이드라는 것은 검색으로 안주타 검색하면 나오는 패키지 이렇게 체크해주면 됩니다. 키워드 블록 있나? 헤이 데블롭을 제가 설치했나? 세팅. 없나 보네요. 그래서 지웠나? 아무튼 비주얼 매직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10번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치된 데가 없네. 우리 아톰 노트북이 좀 발표할 때 두어 번을 가지고 있으면 막 딸리더라고요. 느린 게 느려서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더 좋은 노트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볼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개발하는 건 그렇고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 리눅스 버퍼폰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뮤직 리눅스의 서영진 선배님이나 또 여러 많은 분들한테 그동안 백포판 만드는 것들. 우선 첫 번째, 백포판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백포판으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거. 리눅스 오래 해보셨잖아요, 여기 분들은.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주변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얻은 지식인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백포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저장소를 따로 운영해야 돼요. 패키지나 커널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제공해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그냥 가져다 써도 돼요. 그러나 저장소를 우선 가장 크게 보는 게 저장소를 따로 운영해야 된다. 우분투가 데비안하고 달리 독립적인 백포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장소가 달라요. 데비안하고. 센토스도 백포판이라고 말하죠. 레드는 물론 그대로 베꼈지만 저장소 따로 운영하잖아요. 저장소 운영이 첫 번째입니다. 저장소 운영이 첫 번째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백포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현재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중에요. 아시아닉스. 저장소 따로 운영하거든요. 물론 패치 잘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리눅스하고 다시 띄워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컵이. 그 다음으로 김정주 씨가 만든 안녕 리눅스요.
이런 시간에 안녕 리눅스로 레드의 7점 뭐죠? 7.5 기준으로만 계속해서 계시는데 저장소를 다운로드하고 계속 패치를 하거든요. 뭐 바인드 버그가 나오는 것도 패치하고 또 모두 패치하고 해서 계속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디스토리 워치라고 리눅스 백업판들 이렇게 순위 매기고 링크해주는 디스토리 워치 안녕 리눅스는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장소를 따로 운영하면 백업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리눅스 하는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첫 번째 결론인 게 그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저는, 슈퍼저코리아에서 만드는 수 리눅스도 일단 인정합니다. 왜? 센토레스랑 똑같지만 거기서 자체적으로 몇몇 패키지들은 다르게 해갖고 따로 제공하잖아요. 저장소도. 센토레스 저장소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센토레스가 자체적으로 서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핵심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정우영 이사랑 개체가 그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에 알게 돼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 부분에서 좀 얘기했습니다. 아, 이것도 백업판이구나. 그 백업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우선 저장소를 따로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거는 백업판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장소를 따로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백업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하지. 저보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꼭 리눅스 얼마나 잘하길래 어떻게 백업판을 만드나? 아니에요. 저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커스터마이징을 얼마나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났네요. 시간을 맞춰서 좀 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영재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미지 리눅스 그 잠자리 리눅스라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잠자리 리눅스 깔아보신 분 미지 리눅스. 네, 많지 않으시네. 근데 그 리눅스가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막 이런 것도 설명하고 저런 것도 설명하고요. 되게 힘들게 만드셨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만드는지 발표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언제 발표했냐면 2010년도 가을에 발표했습니다. 그때 서영수가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다면 참 쉽게 빨리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새롭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근본부터 막 이렇게 고쳐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고생들을 많이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죠. 삽질을, 이거 얘기하는 삽질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은 가상환경과 유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크게 놓고 가상환경과 유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프로 만들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우분투나 이 OS에서 트리거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상환경이 필요한데 가상환경하고 만든다는 USB 메모리를 테스트해보는 거죠. 근데 CC 루터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인베디드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가상환경으로 CC 루터를 만들어서 메이크 시키고 뭐 이런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 다음 버추얼박스나 VMware 같은 걸 이용해서 가상화면을 만들어 놓고도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가 설치해 놓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CH 루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했대요, 작업을. 근데 지금은 우분투 커스터마이징 키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UCK입니다. 보통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은 거의 프로그램 이름 .org거나 사이트가 아니면 프로그램.소스포즈.net이 거의 다 개발 사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 하나요. 다 아시는 내용인가요? 리눅스 오래 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좀 파악이 안 돼갖고요. 아무튼 여기가 개발 사이트인데 오픈투는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UCK 프로그램만 잘 일단 사용법만 익히셔도 오픈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번호 이상 설치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수도 관리자 번호 APT겟. APT겟이 뭐죠? 이거 뭘까요? 우리 우분투 유저들은 이거 갖고 아파트 살라.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합니다. 아파트를 살라. 네? 아파트를 가지겠다. 이렇게 농담하는 이때 UCK 이렇게 해도 되고 SBN 통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포지 거를 직접 SBN 이용해서 다운받아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시험은 UCK 9이 그래서 권역 환경으로 창을 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저도 옛날에는 리눅스를 콘솔에서 쓰는 걸 능히 좋아했죠. 왜냐면 서버 관리자는 당연히 콘솔에서 명령을 치고 콘솔에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의 변화를 갖고 온 게 우분투 활동에서요. 우분투라는 게 일반 사람들도 쓰기 편하고 또 개발자로 쓰기 편하려면 명령어가 아니라 좀 이렇게 클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자꾸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그래픽 구이 환경으로 설명을 하자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여러분같이 인베디드 하는 분들 명령에 응원하실 거 아니에요. 다들. 주의점은 이런다. 100% 아닐 때 여러분은 5기가 이상은 돼야 됩니다. 5기가 이상. 왜냐면 압축 풀린 것, 또 가상환경, 그 다음에 나중에 iOS 만들어지고 최소입니다. 최소 5기가 이상이세요. 연금가는 많을수록 좋죠. 왜냐면 만들다가 잘 안 되면 백시키고 뭐. 아무튼 최소 5기가는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는 뒤에 가서 나옵니다. 기계사용법인데요. 이거는 직접 실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가 이쁜데 못 쓰신 건가요? 영문 폰트는 터미누스라는 폰트고요. 터미누스. 제가 이 폰트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분투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분투가 도대체 이뻐지는 폰트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저 혼자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글 글꼴이 문제예요. 이거 한글 글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뭐 굴림도 아니고 뭘까요? 천리마 글꼴이에요. 북한 글꼴 갖다가 제가 그 레드스타라고 있습니다. 레드스타 북한이 만든 리눅스 보니까 내가 번역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뭘 취할까 해갖고 글꼴만 빼왔습니다. 북한 배포판에서 천리마 글꼴 그 VI나 이런 거 할 때 깔끔하더라고요. 두 개가 매치되면 두 가지가요. 앞에 불 좀 켜주십시오. 약간 어떻게 보이더라도 제가 이 사람이 어두울 때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뭐라 그러죠? 야매증인가요? 이 사람 저녁 때문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당뇨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있어요. 너무 많은데 요런 거 끄면 안 되나요? 하나는 앞에 거. 네. 보이세요? 잘 안 보이나요? 네, 그럼 꺼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환영 인사말 제일 먼저 뜨고요. 실행시키면요. 10절 공생에서 돌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요. 네, 잘 됐습니다. 잘 보여요. 저도요. 확인 누르고 나면 이제 언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떤 언어로 환경을 설정할 건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리눅스 잘하는 분들은 한글 환경 별로 안 쓰더라고요. 다 영문 환경 쓰더라고요. 그죠? 제 주변에 거의 다 영문 환경으로 이렇게 쓰면서 한글 코드를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번역 파일들이 있듯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어 배포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코를 선택하는 거고요. 화면 보면 그 다음에는 라이브 CD
라이브 시상에서 어떤 건지. 근데 이게 선택해준다고 다 되진 않습니다. 그대로 동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코블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코블트를 라이브 상태에서도 안 걸리고, 그리고 이것도 되는 이유는 여기서 선택했던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선택했다고 라이브 상태가 안 걸리지 않습니다. 그쵸? 일단 저도 뭐 구의환경으로 하는 거니까, 구의환경으로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 사람은 그냥 합니다, 일단은.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우선은 풀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코선택하고 화면 누르고 뭐 제가 썰리식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뭘 할 건지 KD로 할 건지 그룹으로 할 건지 아도로 할 건지. 근데 이 여기는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 며칠 전에 UCK 9이 최신을 다운받아 보니까 유니티도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우분투는 유니티 환경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볼까도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아무튼 뭐 그런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요. 클릭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iOS 파일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운받아놓은 게 아마 10조 공사 갖고 하겠습니다. 이게 노트북이 저는 10조 공사 깔아놓은 써갖고요. 근데 라이브 CD 이름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코볼트가 나오기 때문에 코볼트 12.04 뭐 라이브 CD 뭐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그 다음 이거는, 패키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느냐, 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기서 해도 되는데 나중에도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어요. 중간에도. 근데 일단 예스 누르고 작업 중에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건 뭡니까? 윈도우즈 설치 파일 UB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티션으로 따로 나오지 않고 MS 운영체제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이 UB 설치를 넣겠냐 빼겠냐 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USB, ISO 유저 만들겠냐? yes.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됐대요. 확인 누르면은 ISO 파일을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풀기 전에 이제 비번을 누르고, 관리자 비번을 누르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컴퓨터마다. 제 컴퓨터는 아톰이니까 여기서 하면 좀 느리죠. ISO 파일 풀고 어떤 디렉트를 막 만들어 놓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디렉트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보통 덱탑에서는 검색을 하는데요. 노트북에서 제가 이거 발표를 벌써 한 3번째 보는데 많이 느리더라고요. 제 노트북은. 아톰이라서. 아톰 초기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콩키라는 건데요. CPU 사용량 뭐 이런 거 이렇게 나타내는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모아갖고 한번 저는 심심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CPU 사용량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네요. 컴파일 할 때는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풀 때는 별로. 지금 푸는 과정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ISO 파일을 풀어서 어떤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그 디렉토리 어떤 디렉토리이고 그 디렉토리가 하는 로컬들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디에 있어요? 이 UCK9에서 클릭으로도 다 끝내서 팝업하는 대충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만들 수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필요한 패키지들만 딱 가지고 있는 거. 우분투가 기본적으로 우선 뭐가 없죠? 기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픽 프로그램. 또 우분투가 이클립스 있습니까? 근데 난 이클립스가 꼭 필요해. 그럼 그런 것들을 선택해주고 눌러준 다음에 딱 하는 작업은 구조 작업을 끝내버릴 수 있어요. 패키지 필요한 것들만 더 넣는 거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응? 패키지 넣고 빼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만들면 항상 그 패키지가 설치가 되죠. 라이브 상태에서 쓸 수 있고. 근데 그것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작업을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해 나가보겠습니다.
스쿼시 FS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널을 보면은 그 파일 시스템 중에서 이렇게 체킹해서 들어가는 게 우분투 커널은 스쿼시 FS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이렇게 이미지 파일입니다. 우분투는 CD 용량 700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스쿼시 FS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분투 설치 라이브 CD 이렇게 보면요. 파일도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690MB짜리 파일이 하나 있어요. 시스템으로 스코어 FS인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압축된 건데 라이브 부팅하면서 그 파일을 푸는 거예요. 풀면은 쫙 풀어보면 1.8기가나 2가 정도의 파일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분투가 라이브가 느립니다. 스쿼시 FS로 이렇게 푸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라이브 부팅입니다. 설치하면 빠른데 라이브가 그래서 느립니다. 근데 여기가 우분투는 CD로 700만을 지키기 위해 스쿼시 FS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저도 이거 만들 때 700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패키지를 넣거나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는 700만을 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 됐습니다. 저도 컴퓨터 하면서 항상 느낀 거 딱 말하고 나면 좀 지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지나면 안 해. 그 700만을 지키기 위해 한다.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우분투 12.15는 700만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근데 700만을 왜 지켰냐면요. 그동안 왜 지켰을까요? 700만을 우분투를 왜 지켰을까요? 넘지 않으려고. CD 한 장이 넣으려고. 네? CD 한 장. DVD로 안 달라고. 근데 12.15는 드디어 DVD로 만들어갖고 DVD로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720MB인가 그렇군요. iOS 이미지가. 그러니까 저는 700MB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DVD로 만들었는데 대신 치사하게 CD를 전에 보내주는 것보다 반밖에 안 보내준대요. 한 200몇 개. 그럼 보내주면 받아야죠. 이번에 아무튼 DVD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전에는 왜 700MB를 지켰냐면 제3세계 국가에 이렇게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렇게 PC를 보내잖아요. PC 보내면 CD롬이 DVD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막 PC를 보내는데 우분투를 깔아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700MB를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 12.15는 700MB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700MB를 지키기 위해. 압축 풀로 설치하는 구조에서 라이브 부팅입니다. 스쿼시 FS는 소스가 있고 개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푸는데 시간이 걸려서 라이브 부팅이 많이 느립니다. 아직도 아무튼 스쿼시 FS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제가 어디까지 갔나? 언패킹 스쿼시 FS 이미지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큰 이미지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또 풀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어디 만들어지면 자기 폴더에 템프라는 것을 만듭니다. 템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분도 밑에 있잖아요. 아이디가. 그럼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홈에 분도에 템프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를 풀려면 라이브 이미지랑 똑같은 CD 이미지를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CH 루트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그대로 설치된 모습도 그대로 풀어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는 지금 푸는 거는 스쿼시 FS 푸는 거는 가상 환경으로 들어갈 공간을 합니다. 가상 환경이 CH 루트 환경이면 빈도 있고 ETC도 있고 뭐 다 있는 그 환경이요. 그러니까 라이브 부팅했을 때 가지는 디렉토리가 똑같은 디렉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기니까 제 컴퓨터도 느리고 이건 좀 지나가네요. 그래서 자동으로 어떤 점을 봐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CK 하나를 오면 그냥 클릭하고 프로그램 제거하고 좀 있으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하는 프로그램 뜰 겁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이 프로그램 추가하고 이 프로그램 제거하고 뭐 그런 다음에 iOS 만들어주고 그 과정까지는 그냥 진행합니다. 그냥 진행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제주대학교 친구들한테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뭐 최소한 뭐 배경도 좀 바꿔보고 뭐 그런 걸 해봤는데 그 클릭으로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필요한 패키지만 누른 그런 형태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iOS 이미지를.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죠. 이런 건. 클릭으로. 지금 언패킹 되고 있습니다.
요거 다루면서 중요 용어도 같이 설명합니다. 이거 멋있어야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작업할 때, 와, CPU 이렇게 많이 써서 되게 좋구나. 그런 걸로 만드는 거고요. 지금 템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미리 만들었던 템포백을 하나 보고. 디렉토리 설명을 뒤에 하는데, 어디가 났다? 예,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일 났네요. 여기 보면 커스터마이즈 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템포를 보면. 여기는 아까 마우스에서 이렇게 클릭할 때 우리가 선택한 거 있잖아요. 그런 면의 정보들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로켓을 선택했으면 이런데 이렇게 코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작은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UCK 구에서 이렇게 선택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값들이 여기 스크립트라는 곳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뭐죠? 뭐가 나는 걸까? UK9라는 프로그램이 ISO 파일을 불러와서 풀고 작업하면서 우리가 선택한 값들을 여기다 두고 그 다음으로 캐시는요. 프로그램을 추가 제거할 때 펌프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덱파일 패키지들을 갖는 거. 리마스터 ISO는 새로 만드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리마스터 ISO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는 라이브 CD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CD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D 껴가지고 LS나 아니면 우분투나 이런 데서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구조로. 근데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스쿼시 FS 파일이 얘입니다. 700메가에서 음량에서 654메가를 찾아왔거든요. 얘의 이미지를 라이브 상태에서 풀어서 빈이나 ETC나 이런 걸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라이브 부팅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루트가. 그 단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팅이 라이브 부팅이 느립니다. 라이브 부팅. 설정을 하면 부팅이 빠른데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미지 파일로 하나 있는 겁니다. 얘를 풀어서 라이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루트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때도 중요한 게 이 파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파일이. 이 파일이 바뀌어야만 라이브 상태에서도 바뀌고 설치 환경도 달리는 겁니다. 이 파일 안에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리마스터 루트입니다. 여기는 말대로 그대로 리눅스 우분투 디렉토리 구조를 그대로 풀어봅니다. 여기는 CH 루트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를 바꾼 다음에 여기가 다 묶여서 뭐가 되는 스쿼시 FS라는 파일을 묶이면은 라이브 상태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묶어가지고 스쿼시 FS를 만들어주고 또 스쿼시 FS가 만들어졌으면 걔를 탁 묶어가지고 ISO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쉽게 해주는 게 UCK라는 프로그램입니다. UCK 프로그램은 사실 열어보면은 스크립팅 되어 있습니다. 다, 그것도. 제가 다운받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UCK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CK 다운받은 게 이거는 있죠. 소스포지에서 SBO 모니로 다운받은 건데,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하나 보겠습니다. 리마스터 팻 IS.
쉽게 구현한 여러 명령어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클릭하면 이런 거 실행시켜주는 겁니다. 쉘 스크립트를. 네? 쉘 스크립트잖아요. 근데 이런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놔가지고 IS 파일 묻기도 편하고 스쿼시 FS 만들어가지고 내가 바꾼 걸 스쿼시 FS로 딱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쉘 스크립트에서 구리 띄우는 게 뭐죠? 상품이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에서 구리 띄울 수 있는 거. 쉘 스크립트도 쉘에서 동작하는데도 이렇게 구리 띄울 수 있잖아요. 아까 UCK 구리 보셨잖아요. 그런 데 비슷하게 구리 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쉘 스크립트에서 구리를 띄우는 거. 윈도우 창을. 네? 아세요? 제니티인가요? 제니티. 너무 검색해보죠, 제니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서버하는 사람들은 쉘 스크립트에 능하거든요. 근데 쉘 스크립트는 저도 무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구이가 필요해서 백업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구이에서 클릭할 수 있도록 제니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실제로 알고 보면 다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크립트, 명령어가 여기 많이 있는데, 문제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명령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UCK 리마스터, CNC 루트 FS. 그 다음에 UCK 리마스터 팩 루트 FS. 그 다음에 리마스터 팩 IS. 이 세 가지 명령어.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명령어만 잘 사용하면은 1차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페이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루트 FS라는 명령어도 UCK 리마스터 루트 FS. 이 명령어는 CNC 루트 환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CNC 루트 환경 그쪽 환경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저 그거 잘 몰라갖고 뭐든지 처음 해보는 사람 힘들잖아요, 그죠? 그거 인정하세요? 처음 해보는 사람 힘들다. 예? 인베드 하시는 분들 다 뭐든지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인베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요즘 인베드 6개월 차가서 되게 막 힘들거든요. 처음 해보는 거 막 하려니까. JTAG는 뭐야? RS236 뭐야? 얘는 왜 제어가 안 돼? 이 커널에 도대체 뭐가 빠져서 뭐가 안 돼? 저도 막 그런 지금 시행착오를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해볼 때 저도 잘 몰라서 이거를 그냥 CH 루트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계속 콘솔에서 작업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뒤에 보니까 재미난 게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치고 시네틱이라고 치면 시네틱 관리자가 뜨더라고요. 그냥 구형 프로그램도 띄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전. 처음에 작업할 때. 그래서 이 구형 프로그램을 띄우면 그래도 클릭으로 이렇게 작업하기가 좋잖아요. 시네틱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시네틱 관리자, 여러분, 한 가지, 참. 시네틱 관리자가 이게 그 패키지 관리자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센터가 기본적으로 더 편하게 나왔는데 그 후로 시네틱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10.04 그렇고요.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10.04에서 시네틱 계속 쳐도 안 되길래 기본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 써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클릭으로. 근데 저게 패키지 관리할 때 더 능하니까 저걸 사용됩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명령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소스포드에서 제가 받은 거니까 그 디렉에서 실행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수동 명령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루트 공항으로. 왜냐면 템플라인에서 풀어놓는데 개인 공항이 아니에요. 루트 공항으로 풀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수동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UCK가 디렉토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험 분도에 템포에 있다. 이런 식이고요. 제가 쳤던 명령어가 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확인. 원래는 이렇게 쭉 가다가 목까지 떠야 되면 시네틱 관리자가 떠갖고 이렇게 추가 제거한 다음에 그냥 IS 묶어라는 거 안 하는데 저는 그냥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제가 한 작업. 왜냐면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법판을 고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 대충 다 풀고 나는 저기 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뭐좀 컴포 하다가 에러 났네요.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데비안 계열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가 없다고 불편해 하시는데 수도 하이픈 IRG는 똑같습니다. 루트 열지 않아도. 그러니까 루트 환경에 똑같은 프롬프트 뜹니다. 루트 환경을 가지고. 레드 계열에선 루트 열린 상태에선 수 하이픈 쓰죠. 인베디들은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죠. 루트만 잘 쓰면 되죠. 저는 서버 관리할 때도 이 MC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 잘못 풀어놓은 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제가 MC를 잘 쓰는 이유는 요즘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제가 번역했거든요. 요즘은. 네? 제가 번역한 건 저도 열심히 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번역이 안 되고 있길래 번역을 하기 시작했냐면 번역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 서버 관리할 때 참 좋아가지고 콘솔에서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그래요. NC. 옛날에 NC라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 저죠. MDR. MDR도 지금 리네임으로 해갖고 있습니다. 리눅스용 M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 MC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템포 디레이 잘못 만들어서 지우고요. 명령만 좀 더 몇 개 해보겠습니다. 템포 바꾼다. 보통 이게 좋은 점이 이거거든요. 저기서 보면 잘 안 보여갖고 이게.
우선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스포지 거 많이 이용하는데요. 소스포지가 가장 최신의 그 저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CNC 루트 환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제가 그 환경을 바꾸거나 그러기 위해서 CC부터 환경으로 그 압축품 아까 템포의 리마스터 루트라는 그 디렉토리를 CNC 루트 환경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명령어는 저렇게 있습니다. CNC 루트 FS 그 다음에 디렉토리. 그러면은 관자 비밀번호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PT 캐시나 뭐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툭 해갖고 들어가주거든요. 이런 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크립트로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걸 좀 바꿔야겠다. 만약에 한 가지 예로 전역 설정이 etc 등 파일 중에서 몇 가지를 수정하고 그러겠다. 그럼 여기에서 수정하거나 작업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여기 있습니다. etc 수정하는 거는 전역 설정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키보드 코드, 키보드 종류, 프로그램 환경 등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c 스캔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바로 바탕화면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구현 떴을 때 그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보시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심벌 링크를 준다 그러면은 이 바탕에 라이브 떴을 때도 그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 설치했을 때도 바탕에 있게 됩니다. 그럼 ETC를 수정하거나 이럴 때 실제 루트 알고로 가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나가는 건 레시피에서 나옵니다. 이게.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게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냅틱 뒤에다가 구입 명령어를 쳐주면은 구형 프로그램을 쳐주면은 시냅틱이 설치가 안 돼 있었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노트북을 점검했었는데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소프트웨어 센터인데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자가 죄송합니다. 이 뒤에 구입 프로그램이 안 뜨고 있는데 보통 구입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띄울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 전에 이걸 제 그 데이터베이스로 제 노트북 발표를 안 해봐서 확실히 좀 잘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뒤에 그 우분투용 그 구입 프로그램을 써주면 구입 프로그램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발표 잘 못했지만요. 이 부분이 제 강의가 동영상으로 OSC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도 죄송합니다. 좀 보시고요. 이
부분을 다시 넘어가서 시간 관계상. 그 다음 ECK를 주변으로 두 번째가 루트, 리마스터 루트 F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 환경으로 되어 있는 템플에 템프가 없어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루트 파일의 어떤 설정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스쿼시 FS라는 파일로 다시 묶어준다. 스쿼시 FS 파일은 위쪽에 아까 보신 리마스터 ISO 파일에 리마스터 ISO 길이 있는 거죠. 이거는 라이브 부팅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아까 두 번째 명령으로 중요한 리마스터 파일 루트 FS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용법은 그냥 이거랑 같습니다. 근데 이 사용법에 대한 설명들은 또 다운받고 나면 동기화들이 돼 HTML로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제가 공부해서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그 가상환경에서 변경을 준 거를 다시 스쿼시 FS 파일로 묶어주고 라는 형태의 그런 걸 바꿔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마스터 ISO 파일로 ISO 이미지 하나의 파일로 묶게 됩니다. 근데 묶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그 파일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G로 체크성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성 파일. 그 ISO 파일의 무결성을 이제 체크해보면 체크성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업로드 할 때 ISO 파일하고 만들어서 체크성 파일하고 같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ISO 파일은 리마스터 뉴 파일즈라는 디렉토리 템플에 거기에 만들어집니다. 이 방식이 제가 그 중간에 설명을 좀 잘 못드리는 건 죄송하고 근본적으로 이 사용해 보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이번도 하시고 여러분 저보다도 리눅스 더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저보다 이렇게 쉽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수정하는데 ETC에서 전원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리 환경을 바꾸면 그 환경에 직공풀을 이용해서 그 구리 환경 거기다가 환경 설정 파일이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우선은 자기가 사용을 우분투에서 뺄 수도 있고 환경을 바꾼 다음에 엑셀 파일을 뺄 수 있고, 아니면은 루트 FS 환경에서 빼던 그걸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환경으로. 이게 ETC의 직공풀에 들어가면은 그 라이브 시드를 설치한 사람들은 그 환경이 다 적용됩니다. 이 방식으로 제가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오기터나 이런 거에서 한글 그 MS 파일 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값을 엑셀로 빱니다. 빼는 방법은 직공부터 콤플 소스 엑셀을 모델식으로 명령어를 쭉 쓰게 되는데요. 이 직공풀에 대해서 설정 파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도 레지스트리 편집기계랑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G컴프 에디터라고요. G컴프 에디터를 열어보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랑 비슷한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경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경로. 어디가 설정했는지. 근데 그 경로를 맞춰서 빼게 되면 XML 파일로 뺄 수 있고, 그 XML 파일을 다시 자기가 작업하는 곳에 집어넣으면 그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 수정 파일을 유저 쉐어 쪽에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 번역 파일, 아니면은 VI 어떤 환경 설정 파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 넣을 수 있고, 제가 누구한테 힌트 준 건 어떤 거냐면, 이클립스에서 나 이거 프로그램 꼭 깔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거를, 그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키지로 깔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얘기한 패키지 관리자에서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데, 다운받아서 플러그인 설치하는 방식, 그런 경우에는 유저 쉐어에 이클립스에 있는 데 가서 그 플러그인을 아예 그냥 미리 복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브로 떴을 때나 아니면 그 만들어진 새로운 배포판이 설치됐을 때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이런 방식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제가 해왔던 방법인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환경 수정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패키지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분투는. 변경만 했던 그런 것들을 아예 패키지로 만들어버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우분투 변경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컴파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컴파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를 패키지로 만들어야겠다. 패키지로 만드는 이유는 왜 패키지로 만들죠? 다른 사람도 이용하기 쉽게 하려고. 인베디드 하는 분들은 패키지 안 만드시잖아요. 근데 저 요즘 관심사가 크로스 컴파일로 패키지 만드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이 스타디 하는 분들 이렇게 머리 싸서 인베디드 하는 분들하고 연구해서 해보고 싶은데, 패키지로 만들어보면은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 만드는 이유가 다른 사람도 쓰기 위한 건데, 대표적인 패키지가 RPM하고 대비 있잖아요. 근데 데비안이나 우분투 계열도 패키지 만들면 다한테 주기 좋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제가 여기다가 문서도 올려놨고 컴파일해보는 순서로 올렸는데, 제가 하는 컴파일 방식은 여러분이 하는 당연히 좀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컴파일을 예전에 글을 좀 써서 왔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패키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어느 특정 곳에 올려놓고 거기 있습니다, 다운받으십시오 해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좋은 거는 바로 PPL이라는 겁니다. PPL에 업로드하기. 관련 글이 이미 링크에 있는데, 제가 우분투 관련해서 제일 관심과 재밌었고 또 고민했던 게 PPL 사용법이었습니다. PPL에 업로드한 거는 결국은 대비한 패키지 계열에 이렇게 커밋하는 거랑 같은 방식입니다. PPL은 개인 저장소를 말하는데요. 퍼스널, 패키지, 아케이브 뭐 이건데요. 근데 거기다 업로드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된 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는 어떻게, 자기 사인 키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런 글들을 쭉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올릴 때 버전을 뒷부분이라도 하나 올리지 않으면 기존 우분투 버전이 바꾼다는 겁니다. 다시 덮어쓰게 된다는 거. PPL 운영에 관해서 저도 어떤 패키지를 바꿨거나 상황을 바꿨거나 이러면 코멘트 런치패드라는 번역기가 여기 있고 있듯이 코멘트 개발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장소에 올립니다. 저장소에 올리면 다운받습니다. 근데 PPL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인베디드 하면서 하나 재미난 거를 알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요. PPL에 올리면은 내 머신에서 컴파일하면 내가 32비트 우분투를 쓰면 32비트로 컴파일 되잖아요. 크로스 컴파일하면 암용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근데 PPL은요, 자동으로 32비트용, 그 다음에 64비트용, 그 다음에 파워PC용, IA3용, 그 다음에 A1용 다 만들어줍니다. PPL 저장소 자체에서요. 근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못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좀 암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근데 업로드하면은 그 스펙만 맞춰주고 나면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암용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아직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 그것까지 해보는. 여러분도 제가 링크건 이런 것들 보시면서 크로스 컴파일도 방법이지만 PP에 올리면 컴파일 해주는데 그 방식에서 이렇게 패키지
패키지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A 장점은 이런 겁니다. 워치를 가입하고 나서 자기만의 PPA를 갖고 되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 패키지도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 거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 PPA를 등록해놓으면 거기 있는 것들을 내가 만든 어떤 시스템 걸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PPA 사용법이나 대비한 패키지 만드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해봤지만, 오늘 좀 제가 뒷부분에 설명이 화장밖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왜 안 되는지 잘 안 보이고 죄송한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 OLC 센터 그 강의 OLC.OSSKR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동영상을 냈는데 거기 동영상도 그렇게 잘 강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잘 못하는 이유는 우선은 실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리고 오늘이 이게 딱 세 번째 이거 제가 한 방식을 남에게 얘기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에게 잘 설명하면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한 10배는 알아야 되는데 제가 리눅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잘 설명한 그 10배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소한 설명한 만큼 1대1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아직은 이런 것들이 자꾸 해보는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X8에서 좀 해봤거든요. 근데 앞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해보고 다른 그 크로스 모델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모르는 거를 제가 그 방법은 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동영상 강의도 OLC.OSSKR에 있거든요. 폭발에 대한 거. 근데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상하게 중간에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분투 종류가 많은 이유는 다양한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KDE 베이스의 뭐 쿠분투나 XFC 베이스의 주분투, 또 완전히 GPL 라이센스만 쓰는 구분투라는 것도 있고, 요즘은 우분투가 유니티의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니티의 인터페이스에서 나가는 이유는 터치스크린이나 타블렛들을 좀 많이 바라보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인베디드 개발용 분투를 제가 제안을 했고, 저랑 같이 우분투 활동하는 명한 씨가 이 분투를 만들었는데, 인베디드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나, 그 다음에, 컴파일러, 이클립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요거가 좀 큽니다. 만드는데, 이거 만들 때 그, 만드는 친구랑 저랑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해갖고 만든 게 있는데, 주소는 저입니다. 저기서 뭐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이 또 피드백을 많이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개발용 분투인데 저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조언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저도 사실 이제 그 올해 5월달부터 인베디드라는 거를 처음 해보기 시작했는데 하드웨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또 힘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선 주변에 또 인벤트하는 오늘 사연을 보고 있고 캠프에 모여 계신 진호 씨가 있어서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인벤트들 쪽 해온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해왔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그나마 올해 5개월 동안 인벤트 하면서 재밌었던 거 또 새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제 주변에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죠, 공유. 특히 인베디드 관련해서 검색하니까 애플 리눅스에서 쓰는 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플 리눅스가 멋있는 게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글을 쓰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컴파일러 설치하는 법, 또 여러 가지들, 또 우분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UEBG로 변화하는 법, 이런 거다 애플 리눅스에서 글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우분투 관련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PPM, 뭐 GPC키 등록하는 법, 또 여러 가지 썼는데, 또 PPM과 업로드하는 법, 패키징 만드는 법, 이런 글을 썼는데 제 글이 따라하기가 사실 쉽진 않대요. 따라해본 분들이 이렇게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또 두 번째 하는 분이 글을
쓰는 것도 쉬워지고 또 그런 것 같았는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같이 비전공자가 지금까지 리눅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서가 선배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분투에 와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데비안으로서 한글 웹페이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웹페이지 그래도 선배들이 열심히 웹페이지 번역해놨는데 명령어들을 그거 보이게 해야겠다고 막 연구를 하는데 제 실력이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피징 데이터라는 걸 만드는 친구가 혜진이라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고쳐가지고 결국은 우분투에서도 데비안 기업에서도 레드 기업처럼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럼 만들었으면 이거 패키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패키징. 그래서 저는 그럼 데비안 패키징을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데비안 패키징 배우다가 근데 그런 걸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다 문서가 있었고 또 IRC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만난 친구들이나 선배들 또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었던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분투 우리 사용자 모임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일이죠? 24일날 우리 대학로 해화동의 토지에서 모임을 매달 하고 있는데 저희 모임도 오시고 같이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선은 이상하게 몸도 침침하고 전에 했던 발표인데도 시간적으로 막 그랬고 이 명령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이 번역되지만 그나마 그래도 동영상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OLC, OSSKR에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분투를 투입해서 내가 쓸 수 있게 좋게 만들어갖고 회사 환경에서 동일한 환경을 딱 만들어놓으면 작업하시는데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작업을 얘기할 때 스크립트만으로도 가능하고 몇 가지 패키지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요. 제가 코멘트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리눅스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환경, 불편한 환경들을 고쳐서 그것을 다 적용시킨 다음에 다시 묶은 거죠. 근데 왜 만들었냐면 그냥 사용해라, 다운받아 사용해라 이런 것보다 CD나 어떤 매체 같은 걸로 만들어서 주면은 좀 더 사용자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008년도에 했었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 봤는데 지금은 제가 저나 우리 그 리눅스 우분투 사용자들이 느꼈던 어떤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버그 부분으로도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이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작업도 해보고 그런 겁니다. 요즘은 저는 복잡한 만드는 거에는 흥미를 좀 잃었습니다. 흥미를 많이 잃었는데 좀 더 그 우분투를 우리 환경에 더 쓰기 좋게 또 아니면 여러분 개발 환경 아니면 수학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쓰기 좋은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좀 바꾸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리눅스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많이 쫄고 얘기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컨디션도 안 좋습니다. 약간 감기기가 좀 있고 어제 그래서 오랜만에 하루 쉬었습니다. 직장인인데 아직 조금 컨디션이었는지 제가 만족할 만한 교육을 설명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처음 작업했던 사람이 어려우면 여러분 인베디드 하시는 분으로서 잘 아실 겁니다. 처음 할 때는 몰라가지고 헤매고 저도 막 찾아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정말 내가 알고 나니까 단순 작업이더라고요. 제가 우분투를 다운받아서 이런 작업들을 한 80에서 85가지 설정들을 바꾸고 뭘 바꾸고 패키지 바꿔갖고 딱 코분 트라이앵글 만드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단순 작업인 거죠. 단순 작업. 근데 처음에 저도 이걸 알아나가는 과정에서는 많이 힘들었고 왜 안 될까 찾아봐야겠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저도 공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제가 뛰어난 어떤 이 설명이나 실력이 없어서 오늘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의 그 마음이나 또 저희 우분투 활동을 통해서 더 앞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의 이렇게 오늘 좀 형편없는 설명 죄송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